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며칠 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놈의 월급은 왜 안 오르냐고요. 그분만의 고민이 아니겠죠? 요즘 물가가 날로 오르는데 저도 월급은 똑같아요. 오죽하면 한국 노래 중에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가 다 있을까요? 노래 제목을 어쩜 이리 찰떡으로 지었는지. 언제 월급을 받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2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회사마다 달라서 일반화가 힘들지만 왜 과거에는 많은 회사들이 25일의 월급을 줬을까요? 25일이 월급날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답은 일본 때문이에요. 고종 황제는 1899년 대한천일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의 우리은행이에요. 천일은행은 25일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그 이유는 일본 은행들 월급날이 25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다른 기업들은 왜 25일 월급을 지급했을까요? 요즘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월급 봉투에 넣은 현금을 받았었죠. 은행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이 25일에 맞춰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어요. 아무래도 그때 은행에 돈이 많으니 찾기가 쉬워서 한 기업이 25일 월급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지켜본 다른 사장님도 그럼 우리도 25일 월급을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이렇게 점차점차 25일 월급을 주는 회사가 늘어나게 된 거래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월급을 25일에 줬을까요? 용이한 계산 때문이었어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엔 사람이 직접 주판을 튕겨가며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계산했는데 아무래도 0이나 5가 들어간 날짜에 맞추면 계산이 편했겠죠. 그래서 매월 10일 전달 결산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후 회사는 10일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5일간 검토와 수정을 마치고 25일에 월급을 준 거예요. 과거 한국인의 월급까지 일본의 잔재가 깔려 있었네요. 파도 끝이 없는 일본의 잔재가 참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월급의 추억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전 없어요. 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결혼 전엔 이런저런 알바를 짧게 용돈벌이로는 했었죠. 그래도 첫 페이를 받았던 걸 떠올리자면 제가 11학년 때 주말에 친구 부모님의 세탁소에서 알바를 한 3개월 했었는데 첫 페이가 40불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엄청 설레었었죠. 그때가 1995년 그랬을 텐데 그때 40불이면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단짝 친구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맥도날드라도 쏠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는 너무 친구밖에 몰랐으니까요. 첫 월급은 뿌듯하기도 하고 막 두근거리기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로 뭘 처음 할까 하고 망설이기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첫 월급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산다,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린다, 평소에 찜해두었던 것을 지른다, 기부를 한다, 장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 재테크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외식 또는 친구들과 술 한잔 내가 쏜다. 보통 이렇게들 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첫 월급은 소중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옛날엔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빨강 내복 사드리는 분들 많았죠. 드라마에서도 보면 첫 월급 타고 꼭 부모님께 내복,
그것도 빨강 내복을 선물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저도 어릴 땐 빨강 내복 많이 본 세대죠. 상표가 백양인가 BYC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목 라인에 레이스 장식이나 장미꽃 레이스 장식이 있었던 아마 우리 모두 같은 빨간색 내복을 떠올릴 듯 하는데요. 취직한 자녀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리는 재미있는 관습이라면 관습일 텐데요. 요즘에야 부모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쩐지 빨간색까진 아니어도 내복이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왜 하필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리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식의 겨울 내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닝이나 팬티, 내복 등 현대식의 속옷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부터라고 하죠. 당연히 속옷은 오늘날 같은 패션의 기능은 전혀 없고 오직 방한의 기능이었겠죠. 팬티와 러닝은 흰색, 내복은 빨간색. 6, 70년대 당시 속옷은 효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내복이 고급 선물에 속했기 때문이었다네요. 따라서 그런 고급 선물을 자식들에게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눈에 띄는 색을 선호했고 또한 염색 기술의 한계 때문에 빨간색 제품이 가장 먼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튼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고급 선물로 드리기에 가장 손쉬운 것이 빨간색 내복이어서 이러한 풍습이 생겨 전해온 것으로 보여요. 그 많은 색 중에 왜 빨강일까 궁금했었는데 눈에 띄기 위해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 빨간 내복이었군요. 미국에서뿐 아니라 요샌 한국도 거의 자동이체로 월급을 받겠죠. 월급 봉투 대신 자동이체가 첫 등장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해요. 은행들이 온라인 전산 시스템을 갖추면서 월급 자동이체로 바뀌었죠. 전산망이 잘 되어 있는 은행권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후 제조업으로 확산됐다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예금 유치를 위한 편리성과 함부로 돈을 안 쓰게 된다는 장점을 들어 기업들의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했다고 하죠. 월급 봉투가 점점 사라지면서 월급날의 풍경도 자취를 감췄어요. 지금은 신용카드가 외상거래를 대신하고 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날 결제를 약속하고 외상으로 술과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월급날이며 회사마다 밀린 식대와 술값을 받으려는 주인들이 진을 치게 마련이었대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슈퍼에서 두부 한모, 우유, 계란 등등 엄마 심부름으로 늘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오면 아빠 월급날에 엄마가 외상값을 갚곤 하셨어요. 월급날이면 애를 들쳐업고 남편의 직장에 나타나는 아내들도 있었답니다. 이건 무슨 광경이에요? 10중 8구는 월급날 딴 길로 새서 봉투째 날려버리는 남편을 둔 경우겠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삥땅이라는 말도 유행을 했었는데 월급 봉투를 통째로 아내나 외상진 사람들에게 넘기기 전에 비상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월급 명세서 조작이나 이중 월급 봉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받으면 행복하지만 이미 나갈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월급날 항상 가난해지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아마도 외식일 것 같아요. 나가서 먹는 거 좋죠. 편하고 맛있고. 한 달에 외식 몇 번이나 하세요? 지금의 절반만 줄여도 그냥 세이브되는 돈이에요.
두 번째가 점심값인데 역시 월급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일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 것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도시락을 싸와 먹는 것도 통장 잔액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도시락 하나는 잘 챙겨 다니실 듯한데. 세 번째의 월급 도둑은 일과 후 음주가 아닐까요?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퇴근길에 술 한잔 하는 것이 낙인 분들도 많을 것이지만 자주 술자리를 하면 아마 통장 잔액이 남아나질 않겠죠. 네 번째는 영화 관람입니다. 극장 가는 거 누구나 좋아해요. 하지만 영화관의 음료나 팝콘 비싸잖아요. 제 친구는 아이들과 영화관에 한 달에 2번 이상은 가던데 영화 티켓 말고도 음료나 스낵 또 영화 후에 외식값까지 더하면 한 달에 수백 불은 나간다고 해요. 배고플 때 쇼핑하는 것도 월급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마트에 가면 더 많은 식품을 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특히 우리 아줌마들에게 세일 쇼핑도 문제예요. 세일이라는 문구를 보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게 돼요. 세일 쇼핑에 현혹되지 말고 쇼핑은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자고요. 사치품 구매하시나요? 혹시 값비싼 가방이나 시계 등의 사치품에 현혹돼 카드를 긁어 매번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쇼핑이나 사치품 구매를 조장하는 것이 신용카드일지도 모르겠어요. 신용카드도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내다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얼마나 내세요? 다른 집보다 이런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약간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지도 않는 피트니스 멤버십을 매달 내고 계신가요? 정기 등록을 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면 피트니스 센터보다는 공원이나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새는 월급을 좀 붙들어 매보자고요. 오래전에 교회 지인분의 아드님이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셨대요. 교인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아들이 첫 월급을 탄 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한 달 다녀보니 어떠니? 많이 힘들지? 돈 벌기 힘들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지내왔는지 느꼈니? 그래도 첫 열매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지. 그랬더니 아드님이 네, 뭔 첫 열매요? 아, 알겠어요, 어머니. 교회에 과일 좀 사갈게요. 첫 열매라고 하시니 과일로 아셨나 봐요. 저는 월급 봉투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모시던 사장님이 생각나요. 늘 빳빳한 새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셨거든요. 매주 은행에 들리셔서 은행 직원에게 미리 부탁해 놓은 새돈을 받고 오셔서 늘 한결같이 프레시한 빳빳한 돈을 월급으로 주셨어요. 거기에 수고했다는 짧은 메모와 함께. 참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같은 액수의 돈이지만 한 봉투에는 꼬깃꼬깃한 지폐가 들어있고 다른 한 봉투에는 빳빳한 새돈이 들어있어요. 그 둘의 차이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메모 한 줄. 월급과 함께 진정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지 않았나 생각해요. 과거엔 현금을 받았었기에 월급 봉투의 두께는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로도 여겼다고 하죠. 회사에서는 봉투가 두툼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월급 봉투는 큰 힘을 발휘했어요. 평소 아내에게 쥐어 살던 공처가들에게 월급 봉투는 가장의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었겠죠.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나 돼야 큰 소리를 쳤고 진수성찬 밥상을 받았다는데요. 어느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월급 봉투는 가장의 자리를 지켜주는 심리적인 지지대 역할을 했다고요. 월급날 많은 현금이 오고 가는 바람에 이에 따른 사고가 신문 사회면을 자주 장식했다고 해요. 대낮 은행 앞에서 직원 월급용으로 대규모 현금을 인출해 가던 중소기업의 격리 담당자가 날치기 당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네요. 월말이면 버스 등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 현금이 두둑한 월급 봉투는 받아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월급 봉투를 가져온 아빠는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던 옛날 시절. 월급 봉투는 주름파인 가장의 얼굴에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웃음꽃이 피게 했던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술 취해서 통닭이나 과자 봉다리를 들고 오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나요. 그날이 아빠의 월급날이지 않았을까요? 당시 엄마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받아진 월급 봉투를 적금, 학비, 식비 등으로 알뜰히 쪼개 쓰며 살림을 키웠겠죠. 지금은 시간의 뒷무대로 사라지고 있는 노란 봉투. 땀의 대가를 전하며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월급 봉투의 추억만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월급날이 오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